단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제 교육 철학을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등장한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전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마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명문고 리세 루이르그랑에서 15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 미셸입니다. 이 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수많은 그랑제콜 입학자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이곳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프랑스 최고의 두뇌들과 매일 겨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뛰어난 학생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막 시작되던 학기 초, 한 학생이 제 기존의 교육 철학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이서준, 한국에서 온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이서준 군은 일반적인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모님의 직장이나 이민 문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직접 초청한 특별한 인재였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수학강국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고등사범학교의 입학시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엄격한 증명 방식을 중시하며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정석적인 풀이법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수학 교육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정석 풀이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탐색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서준 군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와 아시아 태평양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남달랐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풀이법을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교육부와 수학계에서는 한국의 수학 교육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 명의 한국 학생을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서준 군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보던 이서준 군은 또래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수업이 시작되자 노트에 빠르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 반에 처음 온 날, 저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보통 자신의 이름과 관심 있는 분야를 짧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서준 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흘끗 그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유학생이구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워왔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우리 반의 분위기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서준 군이 우리 반에 배정된 이후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아직 프랑스어가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말을 아끼는 편이었고 수업 중에도 질문을 던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는 그저 특별 전형으로 온 학생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수학 특화반에서 매주 진행되는 경시대회 문제풀이 세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랑스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이 주어지며 학생들은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서로의 풀이법을 발표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과거 XENS 수학 대회의 기출 문제입니다. 엄격한 논리적 증명이 필요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학생들은 곧장 필기구를 꺼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이미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앙투안 베르나르, 리세 루이르그랑의 자타공인 수학 천재가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프랑스 수학 명문가 출신으로 그의 부모는 모두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반에서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절대 강자였고 특화반 학생들조차 그의 실력에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서준 군은 그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문제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서준 군,
벌써 해결 방법이 떠올랐나요? 교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장에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며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몇 분 만에 풀이법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앙투안이 흘끗 이서준 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서준 군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더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칠판 앞으로 나와 또렷한 발음으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풀이 과정은 매우 간결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익숙한 전통적인 증명 방식과는 달랐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문제가 끝나자 교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게 맞아? 말도 안 돼. 저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어. 학생들은 그제야 자신의 답안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풀이 방식은 명확했고 오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가르쳐온 프랑스식 풀이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앙투안 베르나르. 그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풀이군. 그는 한참 동안 칠판을 바라보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앙투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수학 특화반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곧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대회의 예선이 시작됩니다. 이 대회는 프랑스 최고의 수학 인재를 가리는 대회로 1차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만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단순한 학교 내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마리 큐리 등 프랑스 역사상 위대한 지성들이 거쳐간 최고 권위의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ENS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자신이 있는 학생?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앙투안 베르나르 그리고 이서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당연히 앙투안이 손을 들 줄은 알았지만 한국 학생도 이서준이 1등을 노린다고 이서준 군이 프랑스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해도 학생들은 아직도 앙투안과 같은 레벨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풀이 과정을 여러 차례 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식 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에는 명확한 논리, 직관적인 사고력, 그리고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준 군이 이 대회에서 프랑스 학생들과 맞붙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점점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 시간, 저는 다른 수학 교사들과 함께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참가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에르 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준이라는 학생 정말 앙투안을 이길 정도로 뛰어난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의 풀이법을 본 후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다른 교사들도 흥미롭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 학생이 칠판에서 문제를 푸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식 방식과는 전혀 다르던데요. 맞아요. 논리적 증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접근법이더군요. 누군가가 입을 열기 전까지 교사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이내 한 교사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지? 이 질문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프랑스 교육 방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정답은 정확히 맞추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식 접근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던 교사들은 곧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이서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그의 실력이 단순한 개별적 재능인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힘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프랑스 수학 교사들의 관심은 점점 더 이서준의 학습 방식과 한국 교육의 차이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 대회의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시험장으로 입장했고 그 중에서도 이서준과 앙투안은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모두가 문제를 읽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은 여느 때처럼 문제를 보고 한참을 생각한 뒤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선 문제는 전통적인 프랑스식 논리 증명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앙투안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 대회 예선 성적은 오직 상위 10% 학생들만 발표되며 최상위 득점자는 특별히 주목받게 됩니다. 교실 앞 전광판에 성적표가 떴을 때 시험장을 가득 채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1위 이서준 리세, 2위 앙투안 베르나르 리세, 앙투안이 2위라니. 리세 루이르그랑에서 그 누구도 그의 자리를 위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 없는 앙투안이 이서준에게 밀려 2위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앙투안이 1등이 아니라고? 한국 학생이 그를 이겼대. 앙투안은 결과를 확인하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앙투안은 이서준 앞에 멈춰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잘한다고? 이서준은 잠시 앙투안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앙투안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선에서는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지. 그는 살짝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선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시험장 안이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준은 그런 앙투안을 차분히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선에서 보자. 그 말 한마디가 끝나자 시험장 안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앙투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 대회 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선에 오른 학생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선발된 최상위 1%의 인재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투안 베르나르와 이서준. 문제가 공개되자 학생들은 일제히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수학 교육의 핵심은 논리적 증명과 정석적 접근법입니다. 앙투안은 문제를 보자마자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1단계 문제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정리를 이용해 엄격한 증명 구조를 설정. 2단계 기초적인 보조 정리들을 사용해 점진적으로 논리를 확장. 3단계 마지막으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도출.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풀이법으로 간주됩니다. 프랑스 교수진도 단계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는 엄격한 논리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앙투안은 신중하게 증명을 적어나갔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식을 하나씩 유도하며 논리적 흐름을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풀이 과정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풀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문제를 본 후 프랑스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증명 과정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을 때 그는 문제 전체를 조망하며 핵심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식은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패턴 분석과 직관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앙투안이 여러 정리를 이용해 하나씩 논리를 확장하고 있다면 이서준은 문제 속에 숨어있는 대칭성을 발견해 공식을 단순화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기하 문제에서 복잡한 증명 과정을 거칠 때 그는 벡터와 행렬을 사용해 몇 단계의 계산만으로 해결했습니다. 조합문 문제에서는 프랑스 학생들이 일일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증명할 때 그는 점화식을 세워 일반항을 바로 도출했습니다. 그의 풀이 과정은 비정형적이었지만 논리를 단순화해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시험장을 지켜보던 교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 풀이법은 뭐지? 우리가 가르쳐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인데.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앙투안은 조용히 이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너 그 풀이법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맞다면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앙투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논리적 증명도 없이 단순한 직관에 의존하는 게 내 방식인가? 이서준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꼭 긴 논증이 있어야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난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풀이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앙투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수학적 접근 방식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논리 전개가 기본이었고 그는 그 방식을 완벽하게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보다 더 빠르고 더 쉬운 개념으로 변환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 후 심사위원장이 채점표를 확인한 뒤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컨커스 제네랄 수학 부문 1위 이서준. 그리고 이번 대회의 최고 득점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웅성거림이 곧 거대한 파문이 되어 시험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여전히 이서준 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봤어. 그 풀이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더라고. 그동안 이서준 군을 특별 전형, 유학생 정도로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의 학습 방식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투안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서준 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제 하나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풀이법으로 접근했고 그 다음에는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한 풀이법을 정리하며 풀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앙투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 그날 이후 이서준 군과 프랑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은 프랑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풀이법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면 더 쉬운 방법이 보일 수도 있지. 앙투안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야? 이서준 군은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같은 문제를 풀어본 여러 가지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공식 활용 기하학적 접근, 함수 변환 더 단순화된 방식. 학생들은 그의 노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 그들은 점점 더 이서준 군의 학습 방식을 따라하며 서로의 풀이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가 이어지면서 이서준 군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하자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시험을 본 후 틀린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오답 노트에 다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복습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다시 복습한다고? 한 번 틀린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서준 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답을 분석하고 틀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학생들은 그의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린 문제 옆에는 틀린 이유, 올바른 풀이법, 그리고 추가로 다른 방식의 풀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노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날 이후 프랑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 작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앙투안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정석적인 방법만 고집했지만 이제는 더 효율적인 풀이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터디에서 한 난제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논리적 증명을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서준 군의 풀이법을 떠올리며 문득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그는 공책을 넘겨 새로운 풀이법을 하나 더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앙투안은 조용히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군. 얼마 후 교사 회의실에서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동료 교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최근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뜻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에르 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진 문제를 한 가지 방식으로 풀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풀이법을 비교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만 느낀 변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오답노트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방식에서는 오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 문제를 다시 푸는 습관이 정착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서준 군과 함께 공부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더 나은 풀이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에르 교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준 군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온 뒤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풀이법을 찾으려 하고 있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준 같은 학생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에서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저도 궁금한 점입니다. 프랑스 교육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을 지나가다 저는 익숙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앙투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정석풀이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서준 군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학습 방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거지? 이서준 군의 방식이 단순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학습 습관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교장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미셸, 당신답군요. 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군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면 교사인 저부터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한 달간의 한국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는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학생이 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으려 합니다. 한국의 교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배움이 이루어질까? 곧 직접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